안녕하세요.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삼보모터스 여러분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랜만에 좀 촬영을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4월 달에 영상 촬영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삼보모터스가 왜 저평가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아마 해당 영상을 보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전히 이 삼보모터스는 바닥을 다지는 중이다 라는 내용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본격적인 실적 성장은 2025년도부터 나와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아마 삼보모터스 투자자분들이라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아실 거예요. 왜 2025년부터 이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용 부품이 대량 수주를 이제 지난해 진행이 됐고, 납품을 이제 올해 말부터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25년도 매출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해당 내용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들, 그리고 수급, 그리고 차트,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납품을 진행할 수주 부분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삼보 모터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 잠깐 볼게요. 차트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4월 달에 이제 저평가인 이유, 그리고 바닥을 다져주는 이유, 그리고 지지 구간까지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인데, 해당 영상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4월 11일 날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저평가와 그리고 이 바닥권을 다지는 부분들, 그리고 주가 반영은 언제 될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 보시면요, 여러분들 저평가인 이유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차트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부분들,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박스권이 바닥 구간을 좀 다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박스권은 지금 보시듯 제가 선을 그어 놓은 상황인데,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해당 박스권을 보시면 됩니다. 해당 박스권의 중심값을 나눠 보면은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거는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의 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지지 구간을 체크를 좀 해드려서 지지 구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중심선 저항 구간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장기평 구간을 터치하고 내려온 상황인데, 장기 평선이 지금 이 수렴해 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뭘 봐야 하냐면은 이 장기 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타는지, 그리고 이 장기 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탄 이후에 좀 이렇게 우상향하는 차트들이 그려지는지, 이 장기 평선 위쪽으로의 주가를 지켜주는지를 지켜봐야겠죠. 그러면은 단기 평선이 이 중장기 평선이라던가 장기 평선을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골든 코러스가 나오는 구간에서 어, 이 거래대금이 함께 터져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기대감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아마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실적 부분입니다. 실적도 지금 꾸준히 좀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게 좀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그래서 실적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수주 공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보모터스의 1분기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을 보면은 각각 8%, 전년 동기 대비해서 8%, 그리고 영업이익은 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체코랑 그 멕시코 쪽은 매출액이 좀 감소를 했는데,
이 한국이랑 중국의 성장으로 이제 만회를 하게 되면서 연결 매출액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범퍼랑 스포일러 등 이 내외 장재 부품을 생산하는 자회사인 이 프라코와 그리고 나전이 각각 21% 그리고 11%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수익성을 좀 개선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분기 이후로는 이제 기저가 좀 높아지면서 성장률은 좀 다소 낮아지고, 그리고 한국이랑 미국 내 신제품 라인 증설로 인해서 초기 비용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관련 투자들이 이 전기차와 그리고 하이브리드용 부품군으로 확대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는 2025년도 이후부터의 외형 성장으로 만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024년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은 각각 5% 그리고 26% 그리고 27% 증가할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올해도 실적 부분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고, 실적이 나올 때마다 주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삼보모터스도 이 하이브리드 관련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주가 상승이 나오지는 못했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본격적으로 부품이 이제 출하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 호재성으로 좀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들, 이슈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기사들을 좀 살펴보면은 수주 공시가 이제 나왔었죠. 뭐 현대차라던가 아니면은 현대 모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보 모터스가 전기차랑 이 하이브리드용 부품군 제품을 현재 확대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기사에는 이제 포괄적으로 전기차 부품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일단은 메인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버스바. 이 버스바 같은 경우는 배터리 셀을 서로 연결을 해서 그 충방전의 전기 통로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으로 치면은 이제 혈관과도 같은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보모터스가 이제 기존의 이 파이프의 부품군의 이 밴딩 그리고 영적 기술 노하우와 그리고 원가 경쟁력을 좀 활용을 해서, 여기는 현대차로밖에 안 나와 있는데 다른 기사를 보시면은 뭐 현대 모비스양 이슈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모비스양으로는 12월 달부터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간 350억 정도 규모가 있고요. 기존 이제 240억이었거든요. 근데 240억에서 연간 350억 규모로 증가를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로터 어셈블리는 이제 뭐 전기차 아니면은 뭐 하이브리드 차 등등등에 모두 이제 사용이 되는 구동 모터용 이 회전자인데, 이 현대차 향으로부터 2026년 시작으로 해서 연간 640억 규모로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기존에 320억이었거든요. 근데 100% 증가를 한 640억으로 이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한다면은 매출 증가와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관련주로서의 역할을 좀 톡톡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매출 반영이 되는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2025년도 이후부터 외형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주가를 봤을 때는 바닥을 좀 다지는 해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물론 그 전에 외형 성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특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면 더욱 좋겠죠. 근데 그런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배제하고, 실질적인 이런 외형 성장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2025년도부터 좀 본격적으로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실적 부분들 그리고 현대차와 이 현대모비스 등등의
납품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해당 박스권 내에서 주가 흐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은 사실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뭐 LS증권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 매도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있는 수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일 추가적으로 이 LS 증권 같은 경우는, 이 LS 증권이 여러분들 이베스트 증권인 건 아시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증권. 그 LS 증권 쪽 수급을 한 번은 일단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 주가 상승이 좀 이루어졌을 때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게 이제 LS 증권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 윗꼬리가 나온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 LS증권 쪽 물량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시청을 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린다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